안녕하세요. 강화군민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오늘도 포토스케이프 X로 사진 편집하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 편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사진 뷰에서 봤던 탐색기가 이쪽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탐색기가 이쪽으로 자동으로 쫙 열리고요. 현재 탐색기를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편집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화면 전체에 이렇게 사진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는 어디 있느냐? 편집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요. 편집 메뉴에 관련된 하위 메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요게 이 사진 편집의 이 부분이 우리 포토스케이프 X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메뉴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진 편집 메뉴 안에 메인 메뉴고요. 많이 쓰는 메뉴들은 여기에 묻어뒀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사진을 회전시키는 메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진이 수평이나 수직이 안 맞을 경우에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이 메뉴는 셀프샷을 촬영을 했는데 내 얼굴의 점이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데 사진을 열어보니 왼쪽에 점이 있다. 사진 좌우가 바뀐 거죠. 그때 좌우 바뀐 거를 회전을 시켜서 원래 모습대로 볼 수가 있고요. 원래 모습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을 왼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사람 얼굴에서. 이것은 건물을 촬영을 했는데 아래위가 바뀌어서 나왔다. 지붕이 아래쪽이가 있다. 그럼 이걸 누르시면 사진이 상하로 회전을 해서 그대로 위쪽으로 정상적으로 건물이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르기입니다. 사진 찍을 때 안 보였던 이 사진의 주변부에 보기 싫은 부분이라던가 사진을 일부분을 잘라낼 때 사용을 하는데 이 자르기 기능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리고 용량을 줄이거나 해야 되는 경우 이때 크기 조절을 해주게 되죠. 용량이 작은 사진을 확대를 했더니 적은 용량으로 찍어서 화질이 안 좋아요. 그럴 때 크기 조절로 크게 해주면은 화질이 좋아지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사진 정보가 이 크기 조절로 사진의 용량을 크게 준다고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에 그걸 약간 보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전문가 수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크기 조절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큰 사진을 조그맣게 줄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 뽀샷이라고 하는 말은 뽀샷은 일반적인 사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뉴 이름으로도 등장을 했는데요. 뽀샷은 원래 포토샵에서 특히 여성분들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뽀샷이라고 부르게 된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뽀샷은 요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여성분들 얼굴 또는 아기 얼굴들을 좀 부드럽게 예쁘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뽀샷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얼굴이 까칠까칠한 부분들이 많이 감춰지게 됩니다. HDR 기능은 최근 디지털 카메라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또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촬영된 이미지가 너무 어둡고 어느 부분은 너무 밝고 이런 경우에 HDR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어두운 부분도 약간 어두운 부분에 뭐가 있는지 보이게 조금 덜 어둡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색상이 덜 풍부한 사진은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HDR은 사진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이 HDR 기능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그전보다 눈으로 보기에 색상이 풍부한 사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앞에 플러스가 있는 조정, 효과, 변형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요것을 같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입니다. 앞에 자동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동 색상은 어떤 기능이냐면 사진을 열었는데 색상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색상 또는 빨간 우산을 위에 쓰고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색반사가 일어나서 얼굴까지 빨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던가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자동 색상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 포토스케이프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당한 색상은 이거다 하고 자동으로 색상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자동 색상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진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사용해 보는 도구가 바로 이 자동 색상이고요. 밝기, 명암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동 콘트라스트와 자동 레벨을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러시면은 내가 원하는 콘트라스트나 아니면 좀 더 적당한, 좀 더 나은 콘트라스트의 이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명함, 요거는 많이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 화질이 굉장히 많이 손상되는 기능이긴 한데요. 자, 이 선명함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사진을 촬영할 때는 모르고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사진을 확인을 해봐도 안 보였는데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로 편집을 하려고 확대를 해서 봤는데 살짝 흔들린 게 보여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선명함 기능입니다. 흐림 기능은 사진을 전체적으로 약간 흐릿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나는 일부분만 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능은 여기 삽입 기능의 위에 삽입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윗부분에 여기 삽입이라고 하는 곳에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일부분만 흐리게 해주는 기능은 그때 같이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추가나 필름 입자 이런 건 사진의 분위기를 약간 질감이 있는 느낌으로 바꿔주고요. 노이즈 감소는 여러분들이 노이즈라고 하는 말은 소음이라고 하는 걸 노이즈라고 해서 이게 사진에서는 이미지에서는 노이즈가 뭘까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걸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쉬우냐면은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어두운 부분을 보면 까만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까칠하게 지저분한 색이 나옵니다. 이런 걸 그냥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란 뜻은 워낙 광범위하고 사용되는 분야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 즉 사진에서는 화질을 감소시킨다든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노이즈 감소 그러면은 사진에서 이 디지털 카메라 특유의 광량이 부족한 부분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 현상들 이런 거를 이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 조금 더 사진의 화질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위쪽에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사진을 열어놓고 사진에다가 효과를 한 번씩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능마다 약간씩 보정하는 방법이 다르고 수치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보시고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밑에 이 부분들은 밑에 프로라는 말이 조그맣게 써있죠. 이렇게 프로 이런 것들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위에 있는 기능만 쓰시더라도 사진을 편집하는데 크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고급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시면은 그때 유료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효과는 임계값, 흐트림 등등 기타 등등 쭉 많이 있는데 요것도 사진 전체에 특수 효과를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변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은 사진 자체를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행성, 어안 렌즈 이런 것들은 사진 전체를 왜곡시켜주는 거고요. 원근 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빌딩 사진을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빌딩이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멀리 있는 건 조그맣게 찍히고 가까운 건 크게 찍히죠. 그래서 이 원근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빌딩을 반드시 세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효과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름만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행을 시키셔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 메뉴에 있는 여러 가지 조정, 그 다음에 특수 효과, 변형, 또는 왜곡이라고 해야 되겠죠.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편집 안에 있는 메인 메뉴 중에 색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색상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밝기, 이거는 밝게 어두운, 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명도를 조정을 하고요. 대비, 채도, 색온도, 색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만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색을 내가 바꾼다고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많이 움직이시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이거 그전에 어떻게 했지? 하고 원래 색으로 되돌아가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되돌리기 기능이 있지만 어느 정도 바꾸고 뭐 저장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되돌리기 기능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돌려버리면 화질 저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뒤에도 나중에 한번 더 강조를 해줄 텐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아직 자세한 설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색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만지시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밝게 어둡게 이 정도, 그리고 진하게 이런 부분 정도는 만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편집의 메인 메뉴의 두 번째 메뉴인 필름 느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느낌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옛날 필름 상표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옛날 필름 시대에 똑같은 장면을 찍어도 각 필름마다 각 필름의 특성에 맞춰서 약간씩 다르게 찍힙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주어서 좀 더 인상에 남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필름 느낌, 듀오톤, 오버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 번씩 다 눌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메뉴는 여기 빛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자, 이것은 사진에 빛이 반사되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노란색 빛이라든가 빛이 번진다든가 특정한 색의 빛이 번진다든가 이런 효과들을 줘서 사진을 좀 더 인상 깊게 만들어주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액자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액자 기능은 이렇게 액자 또 모양, 테두리 세 가지 메뉴인데 이 중에서 테두리 메뉴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테두리에 관련돼서는 또 뒤에서 설명이 나오니까 제가 여기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액자 기능엔 액자, 모양, 테두리 이 세 가지가 있고 각각 누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런 각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사용하라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하시게 되면은 클릭해서 하게 되잖아요.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액자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이 부분 설명하고 모양 클릭해서 설명하고 하게 되면은 수업을 듣는 분들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일 때 자꾸 화면이 바뀌어서 혼란을 많이 겪으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스크린샷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삽입 메뉴인데요. 삽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삽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자, 그 중에서 나는 일부분만 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필터에 흐림을 클릭을 해주시고 일부분만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상자가 나옵니다. 그걸 조절을 해서 일부분만 선택해서 흐리게 한다든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가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자, 여기 텍스트 있죠.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사진에 글자를 넣을 때, 사진 안에 글자를 넣을 때, 요거는 제일 뒤에 같이 제가 한 거를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넣는다던가 조그만 이미지를 사진에 또 추가를 한다던가 도형을 집어넣는다던가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왼쪽에 있는 도구 메뉴인데요. 여기에 많이 쓰는 도구들 그리고 좀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뉴들이 들어있습니다. 빨간 눈 보정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안 생기고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서 야간에 후레쉬를 터뜨리게 되면 갑자기 후레쉬가 터지면 망막 안에 이 혈관들이 망막 안에 반사가 돼서 눈동자 안에 빨간 눈동자가 생깁니다. 그때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검정 눈동자로 바꿔주실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굳이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 하셔도 2달만 시키시면은 포토스케이프 X 가지고 사진을 내가 얼마든지 편집을 하고 내가 필요한 또 원하는 기능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하고 편집 안에 있는 메뉴들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기능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기능이 많아서 중요한 기능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봤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들은 메뉴별로 겹치는 기능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써보시면은 자주 쓰는 기능들은 어느 정도 숙달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